우리 가족 경제독립 유튜브 채널에 우리 가족 경제독립이라는 코너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의 경제독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장 발빠른 뉴스 또는 세제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현대 수석님께서 뜨끈뜨끈한 뉴스죠. 하나의 정책 방향이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유리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정책인데요.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연금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 원에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연금의 분리과세가 이제 연간 1,200이었는데 1,20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종합과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간 1,200이 1,400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금 수령 금액이 세금을 아끼면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관련되면 저희가 너무 머리가 아픈데 저희가 보통 세테크란 얘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수익을 얻더라도 어떻게 절세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머니에 가져가시는 금액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연금의 수령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연금 넣을 필요 없다.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으로 다 뗀다.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렇죠. 뉴스긴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분리과세. 어려워요. 분리과세가 뭔가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그 건별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분리과세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세금을 종결하는 제도가 이제 분리과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얘기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세율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부담이 큰데 이거를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연금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연금소득세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율로 과세가 되고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세제상으로는 상당히 절세가 가능한 이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해볼 수 있는 분리과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100만 원 이자가 나왔어요. 그때 보통은 100만 원을 다 수령하는 게 아니고 15.4%를 떼고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되죠. 이게 보통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15.4% 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서 나의 세금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삼땡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한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이라는 게 2천만 원 발생을 하시겠죠. 그러면 2천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2,100만 원의 이제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15.4% 세금 떼고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보통 종합소득 신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 근로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한 8천만 원 돼. 그러면 이 8천만 원하고 금융소득 2,100만 원하고 다 같이 합쳐가지고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는 15.4% 세금 떼고 끝났는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다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세금에 있어서 연금 세제에 대한 개정 방안이 이 부분을 다 비껴가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한번 개편 방향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작년에 개편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사적연금의 세제 혜택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납입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액은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했을 때는 9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까지 16.5%를 저희가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납입 금액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금의 세제 혜택이 두 가지 방향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납입하는 구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을 거고 연금을 수령하는 구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을 텐데 연금을 우리가 축적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라는 걸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도가 400만 원까지였어요. 올해부터는 600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과거에는 400만 원 곱하기 16.5% 해서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받았다면은 지금은 600만 원 곱하기 16.5%에서 좀 높은 금액을 좀 환급받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크게 유리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다. 지금 그 말씀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수령 측면에서 연금을 탈 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연내 수령 금액이 1,2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액 다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전액 다 종합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세금이 16.5%로 이제 한정된다. 이런 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노트에서 별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축적하거나 넣는 것 중에서 가장 꺼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유 나중에 나 종소세 대상하면은 세금 다 떼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넣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내가 한 연금 10억 모았으면 연금 수령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면 세금으로 30% 40% 다 뗄 텐데 못 털어 넣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수령 기간에 있어서 최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높은 세율이 16.5%로 이제 캡이 씌워진 거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은 별표해 놓으셔도 됩니다.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으로 쌀 수 있는 일은 여유자금 만들어서 또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서 가장 많이 자금을 모아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바뀐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연금 수령의 기준으로 분리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고 했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71세고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봤을 때 내가 기존에 1,200을 수령하다가 1,400을 수령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 분리과세 기준이 1,400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은 총 영업소득세가 얼마냐 하면 1,400 기준으로는 61만 원 정도 이제 세금 내시면 되는데요. 과거처럼 1,200 초과했을 때 전액 다 종합과세를 또는 16.5%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세금이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사용하는 것들이 절세상으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방향으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숫자 계산해 본 건데 지금 현재 71세이신 분이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1,4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00만 원을 수령을 할 때 지금 현재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자 1,400만 원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분이 올해 만약에 수령을 했다 그러면은 1,400만 원 곱하기 16.5% 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23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정책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은 1,400만 원 곱하기 4.4%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 금액 자체가 60만 원으로 크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세금에 있어서만 거의 170만 원 정도의 이득이 더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는 부분이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이걸 좀 활용하는 팁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금 수령 한도가 1,400으로 늘어났잖아요. 부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년에 2,800만 원까지 그 굉장히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00으로 만약 바뀐다면 또 뭐 1,300이 될 수도 있고 1,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령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부부 기준으로 2배까지 수령금을 늘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에 있어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 생각해가지고 400만 원까지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첫째, 올해는 연금저축 펀드에 있어서 세액공제 한도까지 먼저 채우자. 자, 두 번째,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초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소세 대상 아닙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5%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분할 좀 보긴 해야겠죠. 16.5%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선 종소세로 꼭 안 내도 된다. 이거 한번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금을 수령할 때 있어서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1,200에서 1,400만 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거나 부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 또는 남편과까지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하셔서 3.3에서 5.5% 세금이 진짜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의 혜택을 좀 누려보자. 이 정도로 지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의 큰 장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나중에 노후생활 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연금저축으로 계속 납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핫한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경제 독립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연금입니다. 연금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100번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혜택을 가장 누리면서 경제 독립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좀 재미지게 하면서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재미없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